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고민들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속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튜브 채팅 상담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거리들 전화로 상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고민 상담해서 종목 고민들을 또 해결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역시나 또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드려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약간 좋은 편에 속하죠. 0.7% 정도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0.68%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다가 좀 멈췄거든요. 지금은 1,400원대에서 약간은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리 인상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특히나 미국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의 금리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환율이 조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 환율이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지수는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이 생기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차트상으로 우리가 조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중요할 거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수급도 지금까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닥을 잡지 못하고 1년 반 동안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된다면요. 차트상에서는 우리 그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흐름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 모임을 했을 때도 약간은 흐름이라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깨느냐 또 흐름을 유지하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은 사람 관계에서도 눈치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때도 이야기 나오게 되는 건데 차트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위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내려오고 있는 흐름에서 차트상에서도 지금 추세가 돌파가 되느냐 돌파가 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포인트로 따진다면은 2370포인트 언저리가 되겠죠. 이 2370포인트 언저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이 지긋지긋한 하락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은 상승세의 초입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또 뚫지 못하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이 생겨 나오면서 결국은 이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이탈하느냐 또는 이탈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위쪽에 있는 추세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지금 2021년 이후로 2021년 한 6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돌파가 되지 않은 자리를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이 하락 1년 반 동안의 하락이 끝이 나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럼 끝이 나면 바로 사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되고 난 다음 다시 빠졌을 때 밑으로 저점을 잡았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상승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점쳐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붙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보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돌파할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을 하면서 따라 붙지 마시고 보고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지난번 7월, 8월 달에도 이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이만큼 올라왔었는데 저 때도 수많은 전문가들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간다. 이제 바닥이다.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제 사야 한다. 바닥이야. 지금이 안 사면은 정말 후회할 거야 라고 했지만 빠지면서 충격을 줬잖아요. 똑같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까지 끌어올린 것까지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은 지난번과 다른 모습이 되는 거고 만약 지난번처럼 똑같이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된다면은 결국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항상 제가 비유를 할 때 이불 털 때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불 털 때 어떻게 트냐면요. 위로 들어올렸다가 털고 위로 들어올렸다가 털고 한단 말이에요. 털 때는 살짝 들어올렸다가 밑으로 탕 치는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과 세력들도 위로 끌어올렸다가 개미 물량을 털고 위로 끌어올렸다가 개미 물량을 털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가 충격으로 오게끔 약간 기대를 했다가 실망으로 오게끔 감정을 가지고 놀면서 들어올렸다가 뺐다가 들어올렸다가 뺐다가를 반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만약 돌파가 되고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저는 TV에서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수많은 개미들이 손절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여기서 돌파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었을 때 공포가 느껴지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또 떨어질 것 같아. 또 저점을 깨는 거 아닐까? 괜히 내가 추가 하면서 했나 봐. 아, 지금이라도 내가 손절해야 되나?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아, 이거 안 살 걸 그랬어. 괜히 가지고 갔나? 어제 팔 걸 그랬나? 그런 생각들이 사람을 또 괴롭게 만듭니다. 그 말은 결국 올라갔다가 또 증시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손절로 엄청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 자리가 올라갔다가 빠지든 그냥 빠지든 결국은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물량을 뺏는 행위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매수, 여기서 그냥 떨어져도 매수가 되는 거죠. 왜? 올렸다가 털고, 올렸다가 털 때 우리는 털리지 말고 오히려 털어 나오는 물량을 싸게 사야 된다라는 쪽에 가까운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여러분들 증시를 바라보고 계시면요. 바닥을 잡는 듯한 어떤 뉘앙스들의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악재로 인해 가지고 악재도 아닌 악재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뭐 네이버와 같은 경우, 카카오와 같은 경우와 호텔신라도 최근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종목들이 악재도 아닌데 악재인 것처럼 주가를 팡팡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요. 또 반대로 밑에서 올라올 일도 없는데 거래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 지금까지 허구한 날 빠지다가 장대 양봉 한번 막 솟아오르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닥을 잡을 때 이제 여기선 더 이상 못 빠지겠다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제가 뭐 참다 보니까 여기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발끈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서 봤을 때요. 시장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긴 사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 바닥 부근인 거 맞는데 바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오늘 모습에서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여기서 돌파가 일어난다면은 이 자리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은 떨어졌을 때가 매수 포인트가 맞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흐름을 벗어나질 않는다면 1년 반 동안에 지루했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1년 반이 아니라 1년 뭐 10개월, 2년 동안의 하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과정 속에 있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조금 변화가 생길지 그 기로에 서 있는 단계가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아마 지금 캔들이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이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걸쳐 있잖아요. 그죠? 대충 그어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본다 안 본다 상관없어요. 그냥 위쪽 라인을 이렇게 대충 그어놔도 그 기로에 딱 대충 걸려 있는 거. 그죠? 약간 걸려 있잖아요. 딱 보면 여기 대충 걸려 있죠. 그죠? 대충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쪽으로 가느냐 밑으로 빠지느냐 그 문제가 오늘 이후로 결정이 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요. 적어도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다면 이번 한 주 정도 더 기다리는 거 문제 없잖아요. 문제는 그거죠. 만약 여기서 돌파하면은 올라갔다가 빠져 내려가는 걸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냥 내려간다면은 바로 살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을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내려가는 것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바로 떨어지면 바로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서는 바로 떨어지는 것이 훨씬 좋은 것뿐인 거죠. 근데 그냥 떨어지든 올라갔다 떨어지든 결국 우리는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주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장세라는 것을 명심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찍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베팅과 같은 거죠. 도박입니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경우에서 앞이 나올까 뒤가 나올까 한번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앞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돈을 거는 행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도박을 하지 마시고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돈을 불려나가는 투자를 하는 거지 절대로 도박을 하거나 내기를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잘 잡으시고 지금은 보자. 그래서 이번 한 주만 진짜 참으면 돼요. 잘 참아왔잖아요. 이번 한 주 정말로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한 주가 돼야 된다.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서 이번 주도 조금 이겨내시길 바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이 이제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가, 또는 여러분들의 종목이 움직임이 있을 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들 판단 파악을 해드려 볼 텐데요. 먼저 전화로 온 종목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3, 3번이란 말이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이 없다면 끊어버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 되는 것 같죠?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지금 전화를 받으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TV를 보고 계시면 타이밍을 놓쳐요. 왜냐하면 전화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TV로 나오는 거 한 10초 정도, 막 5초 정도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혹시나 받게 된다면은 TV 소리는 완전히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저랑 대화를 하신다라는 점,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양철관입니다. 동양철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15원에 12%입니다. 일단 동양철관 1,415원이면요. 일단은 당장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튀어오르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경기 침체 분위기가 좀 불고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전반적으로 뉴스만 조금 돌려본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왔냐 안 왔냐, 경기가 지금 뭐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경기 침체다 아니다 보다도 경기 침체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 놔도 잘 안 팔린다. 그 말은 물건을 잘 안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철관, 철강, 고철,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요. 어느 제품에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물건이 조금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요즘에 건설 인프라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철강 같은 거를 좀 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전망으로만 딱 따져본다면은 얘가 올라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지금 가격을 싸게 사놓은 건 아니고 얘가 1,000원부터 1,8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중간 자리 1,415원에 사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본전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좀 어렵고, 추가 매수를 하라라고 말하기에도 전망이 별로 좋진 않아서 추가 매수도 지금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튀어오를 때 힘은 있는가라고 하면은 과거에 4,000원까지 튀어오르는 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그 끼와 힘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고 가셔도 본전 이상 튀어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손실 없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가는 동안에는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다가 이 1,000원에서 1,2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후에 튀어오를 때 1,400원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이 종목은 한 800원까지 일시적으로 갑자기 급락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매수가를 낮추기 위한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8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놓는다면 이후에 나올 반등에서는 본전보다는 수익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매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튀어오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뭔가 손을 대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영진약품을 4,200원에 들어갔어요. 6월 달인가 네. 그때쯤이요. 네. 10%. 근데 이거 네. 원금 올라와야 하나요? 궁금해 죽겠네. 그거는 그 근처에 점집 있으면 거기 가서 물어보는 게 훨씬 나아요. 아이, 복잡이 나가잖아. 복집이 나가는 이유는 공짜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시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이거는 그 나 대표님 점을 보는 거랑 전화하고 똑같은 그러는 거예요. 거야. 항상 봤을 때 올라갈까 안 갈까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 전문가들은 맞아요. 뭘 하냐면은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라가면 네. 어떻게 합시다, 내려가면 어떻게 합시다라고 계획을 세워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요. 본전할까요 안 올까요가 아니라 본전이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최대한 손실을 줄여 나오거나 최대한 손실을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네. 지금 우리가 막닥뜨리는 그 현실은요. 지금 거의 뭐 한 40% 이상 손실 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고, 아직
아직도 네. 주가가 바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여기서 손절할 이유는 별로 없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영진약품이 지금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네.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걸 거고 시장 네. 영향까지 받아가지고 더 많이 빠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네. 요 기업의 대주주가 어딘가 하면 KTNG입니다. KTNG가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잘 거기. 그래요? 잘 몰라 KTNG 뭔지요. 그래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안 됐어요. 투자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주식을 그냥- 좀 알고 하세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네. 부끄러운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예, 뭐 자녀가 있다면 또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뭐 다단계 들어갔으면 그거 뭐 좋다고 할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열었다 하면은 뭐 네, 그거 맞아요.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네. 절대로 지금 해맑으신 건 참 좋은데 그게 네. 해맑을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네. KTNG는요, 그냥 뉴스를 조금만 보셨어라도 아는데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한국 담배 임삼공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KTNG가 그 담배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 인삼 네. 그거 뭐 재배하고 하는 거 다 하는 그런 공기업이에요. 네네. 그럼 국가의 기업이겠죠, 그죠? 네. 그럼 그런 기업이 이 회사의 대주주면은 영진약품은 대주주가 짱짱합니까? 아니면 망해가는 회사입니까? 짱짱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홀딩해서 가져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주주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은 이 회사가 무너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대주주가 살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장기 투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지금 물려 있는 동안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뭐 팔 수도 없고 더 사기에는 또 더 떨어질까 봐 무섭고 그죠? 네. 이럴 때 가까운 뭐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라든지 좀 서점에 가가지고 주식 책 하나만 사서 읽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읽을래요. 예, 좀 읽으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세요. 이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지금 뭐 2,0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뭔가 우리가 수단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내려간다고 해서 팔 건 아니니까 무서울 건 아니죠, 그죠? 네, 내려가든 네. 말든 나는 안 팔 거잖아요. 네, 안 그러니까 팔아요. 뭐 손실이든 많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안 팔 거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우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저는 뭔가 네. 이젠 손을 쓸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한 4, 5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아마 네. 제약 바이오가 내년 정도 초반쯤에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벌써 하반기부터 지금 뭐 다른 제약 바이오는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감안해 볼 때 얘는 뒤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가기 네. 전에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 놓으면 올라갈 때 더 좋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밑에서 자리 잡는 걸 좀 지켜보자는 거고 지켜보는 동안 할 게 없으니까 뭐 해라고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래요.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디 가라고 했죠? 책 사러 가라고요. 네, 책 사러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끊고 책 사러 가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떻게 기가린, 궁금하죠? 뭐요? 기가린 기가레인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350원에 10%요. 1,350원에 10%요. 예. 이게 주간 매수해서 그렇거든요. 왜 사셨죠? 그때 방송에서 누가 사라고 전화가 없게 그렇게 샀는데, 예, 한참 됐습니다. 그래요. 누가 전화가 왔다고요? 예, 예. 그 아무나 전화해서 아무거나 사라 하면 아무거나 막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평소에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그랬어요? 예, 예. 네, 이번에 한번 당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느끼세요? 안 된다고 느끼세요? 안 되죠. 예,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뭐 한데 똑같은 거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게 성장인 거죠. 어쨌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손실 좀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예. 네, 다음번에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 매수도 마음대로 하셨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매수가는 좀 낮아졌지만 아마 손실 금액은 여전할 거고 조금 커질지도 몰라요. 일단 지금 지수가 오늘 굉장히 기로에 놓여졌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지수가 조금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이제 이 종목도 더 이상 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그 말을 1,175원 요 자리가 지금 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1,160원이 최저점이지만 제가 보기엔 한 70원대인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 80원에 5천도 더 샀거든요.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샀다 안 샀다보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 1,170원 이 자리가 버텨준다면 지지가 된다면은 한번 올라와서 본전까지는 아마 올라와 줄 겁니다.
네. 본전 이상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1,175원이 무너진다면 저는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175원. 네, 1,170원 이 네.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후에 네. 올라올 수는 있어요. 뭐 한 1,000원이든 900원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서 뭐 2,000원대까지 갈 수는 있는데 시청자님이 네. 그걸 버티거나 가져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 인내심이 있을 거란 생각은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1,170원에 매도하신 다음에 이 종목을 네. 굳이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안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네, 요즘에 알았어요. 그 왜 은행 이자 좋잖아요, 그죠? 예. 적금 이자 좋고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1,170원 무너지면 정리하자라는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튀어 오르면 1,500원대 정리하자라는 단기 관점을 드리고요. 장기 투자하기에는 이 5G 관련주가 지금 별로 좋진 않아요.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가 뭐 이 5G 쪽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6G라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한 2, 3년 동안 바닥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파에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정리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TV 소리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TV 소리를 최대한 다 줄일까요?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음소거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성이고요, 종목이. 우성. 네, 네. 제가 조금 단가 38,000원인데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선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늘 올랐다고 손절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네. 일단 우성이라는 이 기업이 튀어 올라왔던 저 시기에는 이게 정치 테마로 살짝 엮여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정치 테마로 엮이긴 했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사면 안 되는 종목을 샀어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일단 그러니까요. 품절주의인데다가 주식수도 많이 없고 거래량도 많이 없어가지고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인기가 없었냐면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게 별로 없었죠. 23,000원부터 4만 원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큰 풍파 없이 그냥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 슴슴한 맛으로 계속 살아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2022년에 갑자기 정치 테마, 안철수 의원 테마 쪽으로 엮이면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 당대표가 될 수 있네 만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약간 상승세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아닌 종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것도 대견하다. 그리고 이때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4만 원 이상 넘어간 적이 딱 한 번, 2016년 말고는 없었어요. 그럼 4만 원 이상 넘어간 적이 거의 한 근 10년 동안 한 번밖에 없는 기업을 지금 4만 원에 가깝게 사놨으니까 수익이 날까요? 손실이 날까요? 뻔할 뻔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지금 매수하셨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수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 내려와 있고요. 어쨌든 이 기업은 뭐 빠지더라도 코로나 때도 16,000원까지만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보면은 품절주인데다가 회사가 배합, 사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식량 난 이야기 제가 항상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굉장히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대두가 되면은 주가 급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정말 직결되는 문제라 가지고 주가 급등 플러스 아마 이런 좀 하여튼 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료 관련주들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품절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맞아요. 지금 손실 보고 나오기에는 좀 별로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손절할 거면 지수가 충분히 올라와가지고 상승세가 끝날 때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작년 한 6월 달쯤이 상승이 딱 끝나는 지점이었잖아요. 그런 지수에서 팔아내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달, 작년 한 초부터, 재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현금 50% 갖고 있으세요. 제발 좀 현금화 좀 하세요. 현금화 하세요 하다가 작년 6월 달쯤에 현금 80%까지 늘리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수가 고점일 때 최대한 팔아내려고 해야지 지수가 제일 저점일 때 파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은 머릿속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이상급등 현상이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이상급등 현상 이전까지는 굉장히 주가가 빌빌거리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하기엔 조금 버겁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계시다가 예. 갑자기 진짜로 우리가 잊고 살다 보면 언젠가 뭐 우성이 이상급등 현상이 막 나와요. 오늘처럼 이상하게 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튀고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예. 그때 3만 원 이상 왔을 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3만 원 이상 정도에서요. 네, 언제 튀어오를지는 모릅니다. 네. 그때까지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지금 이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손실이 근데- 무서워서 지금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지금 필요한 돈도 아니고 당장 빼야 되는 돈 아니면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냥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아, 상관없습니다. 그냥 손절하지.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잡혀 있죠. 어디서 언제 열리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강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바닥을 잡고 있는 시장, 바닥이 잡힐 수도 있는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연 만들어 놨으니까요. 8시에 문현진 주챔TV로 검색을 하셔서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조금은 뭐 보니까 재미가 없다, 뭔가 좀 소통으로 좀 더 하고 싶다, 직접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서구 둔산 중로에 있는 저기 KW 컨벤션 센터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 오프라인은 또 오프라인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좀 더 뭐 가까운 증시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같이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강연의 일정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9만 8천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8%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지금쯤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시황 설명을 듣질 않는군요. 우리 그 예전에 조커라는 영화에서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사가 있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아요. 뭐 귀를 막으셨는지 제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건지 뭐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 문의드립니다라는 말에 뭔가 좀 답은 뻔히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답부터 드렸는데 왜 답을 이 종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수랑 정말 똑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홀딩스라는 그런 기업들은요. 주가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움직임도 느리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펀드 자금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지수가 바닥 잡을 때까지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 개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아이고 어제 살 걸 그랬나, 어제 살 걸 그랬나, 어제 살 걸 그랬나, 어제 살 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도 제가 아까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흐름이라는 것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 흐름에 윗자리까지 그냥 와 있는 것뿐인 거죠. 결국은 어떠냐면 보고 사면 될 것을 왜 지금 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닥을 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바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샀어야 됐는데 내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못 사면 놓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조바심입니다. 여기가 바닥인 것은 눈으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신합니까? 더 떨어지면 저기가 바닥입니까? 만약 여기가 20만 원 무너지고 1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주가가 17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여기가 어떻게 바닥입니까? 그럼 왜 사야 됩니까? 어제 사야 될 거라고 후회해야 됩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이 자리가 바닥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만과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좀 보고 합시다. 겸손하게 좀 제발 좀 보고 합시다. 누가 이걸 다 때려 맞추려고 합니까? 어떤 전문가가 이걸 자꾸 때려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때려 맞추려고 하는 전문가 전부 다 실력 없는 전문가들이고 사기꾼들이에요. 뭘 맞춥니까? 보고 합시다. 제발 좀 보고 하세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지면 매수하면 되고요. 여기서 빠지면 저점 잡는 거 보고 매수하면 됩니다. 그 말은 추가 매수 지금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매수가 그렇게 높진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 나오면은 탈출 가능합니다. 떨어졌을 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빠지든 그냥 빠지든 보고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에서 진성 TC를 매수했다라고 하셨는데요. 12,700원에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20% 정도 들고 계시는데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맞죠. 아직까지 시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뭐 전망이 어떻고 뭐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는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적이야 뭐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나쁘다고 하더라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서는요. 요 올라올 때는 우리는 홀딩하고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언제냐면 꺾여 내려갈 때 우리는 팔까 말까 고민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꺾이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을 할 때 차트를 본다는 건 흐름 파악이 잘 되냐 안 되냐인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 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잘하게 되고요. 흐름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아무 때나 추가하면서 하고 아무 때나 팔아버리고 아무 때나 사다 보니까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따라 붙어버리고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도 따라 붙어버리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매매하는 이유가 흐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단체 줄넘기 같은 거 할 때 줄넘기가 뱅뱅 돌고 있을 때 어때요? 아무렇게나 달려 들어가면 줄에 때려 맞고 자빠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하나, 둘, 셋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야 뭔가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화의 흐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금리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흐름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흐름이 상승세기 때문에 전혀 흐름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흐름이 꺾인다면 매도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거 흐름이 한 12,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수가 빠지면 얘도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늘 기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해가지고 지수의 흐름이 위쪽으로 돌파하는 그림, 이번 주에 돌파하는 그림 나오면 얘는 12,000원 이상까지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이번에 2370포인트 언저리를 뚫지를 못하고 또 빠지기 시작하면 얘도 그냥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조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보고 해라는 겁니다. 제발 좀 보고 하세요. 여기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가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팔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손절할 자리를 정해놓고 대응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 놓고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누가 제발 좀 맞춰줘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는 대로 내가 할 거를 만들어놔라.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꺾였다라고 생각이 들 자리는 아마 1,700원짜리가 무너졌을 때라고 봅니다. 1,700원 무너진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꺾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거나 비중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흐름 그대로 간다면 12,0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본전 정리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목이 선진 올라와 있는데요. 12,600원에 15% 정도를 이렇게 매수하셨대요. 거의 뭐 반토막 수준에 가까운 하락을 맞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선진이라는 이 기업 자체는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뭐 배합 사료 이런 것들이긴 한데요. 사료 관련주들을 올라왔다가 빠졌을 때 사시거나 또는 올라왔을 때 사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괴로움,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보면 돼요.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사료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식량 관련주들이 관심 있게 사람들이 조금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전 특징이라고 봐요. 특히나 실적 부분이 이제는 다른 기업들 보면은 반도체 장비 업종들 또는 부품 업종들, 뭐 자동차 부품 업종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적자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식량 파는 기업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반토막 나고 적자가 나고 막 영업이익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영업이익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식량 관련주들은 어때요? 영업이익이 줄질 않고 있습니다. 왜? 먹고 사는 데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더 핸드폰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배고프면은 밥부터 먹지 누가 핸드폰을 바꿉니까? 그런 것처럼 먹는데 돈은 우리가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필수 생활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잘나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침체가 올 때 경기 방어주로서 식량 관련주들을 사놓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식량 관련주는 지금이 정말 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식량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 밥솥 열면 밥이 있을 겁니다. 뭐 찬장 열면 라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왔을 때 이 식량은요 굉장히 소중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뭐 밀 생산량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홀딩을 해서 가져간다면 충분히 탈출 또는 그 이상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바닥을 아직 안 잡았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바닥을 잡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바닥 잡고 나면 추가 매수하는 게 전 좀 좋다고 봅니다. 하실 거면은 선진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전 비중 30% 이상까지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8,000원에서 바닥을 잡는다라는 신호, 그게 뭐냐면 적어도 여기서 한 4, 5개월 정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져야 돼요. 지금 떨어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고 여기서 조금 더 버텨준다면 적어도 한 내년 초 1월쯤 바닥 신호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자리 잡힌다면은 1월 정도 또는 지수가 빠진다면은 좀 더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수의 움직임과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000원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고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금호석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0만 3천 원에 10%예요. 20만 3천 원에 10%요. 예. 일단 금호석유 이 정유주들이 뭐 사실 영업이익 자체가 엄청 늘어난 건 맞아요.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과 함께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은 2019년에 영업이익이 3,600억이었는데 얘들이 2조 4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2년 만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요즘에 기름값 올라가지고 죽겠잖아요. 그죠? 예. 뭐 기름값 올라서 예전에 막 그 휘발유가 막 1,100원, 1,200원 시절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2,0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경유도 올라가고 있고 휘발유도 지금 막 1,600원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차 운전하기가 버거워 죽겠는데 요즘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정유주들만 배부른 거였던 거죠.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려놓고 떨어질 때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싸게 사와가지고 파는 건 또 되게 비싸게 팝니다. 아니 그냥 정말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말 정정당당하게 할 거였으면은 싸게 사온 건 싸게 팔고 비싸게 사온 걸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싸게 사온 것도 비싸게 받고 비싸게 사온 건 더 비싸게 받으니까 얘들은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혜가 되어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하고 올라간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주가 영업이 그 유가가 어떻게 됐냐면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와 경기 침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름의 수요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정유주들과 그리고 기름 팔아내는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올라갔을 때 비싸게 팔 때의 어떤 맛을 봤기 때문에 기름값 떨어지는 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오펙에서 뭐 하냐면 감산한다. 우리 많이 안 뽑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값이 요즘에 WTI 기름값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야, 얘들 또 그러면 또 싸게 사와가지고 또 비싸게 팔아먹겠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유가 상승은요,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배럴당 뭐 90달러 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아마 130달러 정도, 150달러까지 아마 저는 치솟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오면은 지금 유럽 에너지 대란과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얘들 약간 N자 반등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인 것뿐인 거지 확신은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세요라는 그런 확신은 드리고 싶지 않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은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홀딩하시면은 아마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온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 분석이 맞다면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보니까 본전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그거 고마운 게 아니고 제가 뭐 맞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니요 듣고 싶은 이야기 들었다고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밑으로 빠져내려갔을 때 12만 원, 11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요. 여기서 혹여나 좀 멈춰준다면은 저는 그때는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멈출 가능성보다는 이대로 그냥 그대로 20만 원대까지 한번 시세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만약에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면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은 금호석유를 볼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WTI 유가를 보세요. 국제 유가를 보시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은지가 이제 이 주가가 행방이 좀 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요. 유가가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어떻게 할지 다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 다시 12만 원까지 빠질 겁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전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보면서 그때에 맞춰가지고 또 상황을 파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LG화. LG화학이고요. 매수가능 비중이요? 네. 68만 원에 10%인데 이거 길게 가져가야 될까? 68만 원에 10%요? 네. 이런 자리는 단타해야 되는 자리예요. 단타야 돼요? 네, 단타를 해야 되는 자리고 장기 투자할 거면 무조건 싸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LG화학은 지금 싼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LG화학은 지금 거품이 굉장히 심하고 과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 상장을 할 때 저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LG화학에는 배터리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투자하겠다고 나섰는데 거기서 에너지 사업부를 뚝 떼가지고 따로 상장시켜버리게 되면 얘는 남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카카오 문어발식 상장과 똑같은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LG화학은요.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기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껍데기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껍데기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물이 좀 묻어있으면 좀 핥아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왜 그 요플레 뚜껑 딱 따면은 뚜껑에 어때요? 요플레가 좀 묻어 있으니까 핥아 먹어요. 그냥 버려요. 그래요. 네, 대부분 다 핥아 먹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단타는 살짝 여기서 콩고물 떨어질 것 같으면 들어갔다가 뭐 또 챙겨 먹고 나오는 그런 느낌의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진입 가격은 단타 하시기에는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75만 원까지 올라올 때 저는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손절하시거나 본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데요. 저는 6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홀딩했다가 66만 5천 원이 밀리면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단기적으로 한 2, 3% 손절밖에 안 돼요. 지금 5분 뒤에는 올라갈 가망 없어요? 5분 뒤에는 올라갈 한 70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66만 5천 원에 손절 의견 드리고요. 72만 원대까지는 그냥 한번 가져가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콘텐츠리 중앙 54,300원에 10%예요. 53,000원이요? 54,300원이요. 54,300원이요? 네. 어휴, 왜 이렇게까지? 제가 손절을 놓쳤어요. 이건요. 탈출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떻게 탈출이 해야 많이 될까? 힘들어요. 그냥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도 중요하지만은 시청자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좀 필요해요. 이거는. 예. 네, 이제 손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방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으면은 참 좋은데 2020년부터 해서 적자가 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매출은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좀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을 이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올라오기가 상당히 버겁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얘가 뭐 뚜렷한 호재거리라든가 뭔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네, 보면은 지금 뭐 정상화를 되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 말고 특징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지금 여기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게 가능은 할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라라는 게 조금 아프더라도 그냥 손실 보고 잘라낼 준비를 해라는 거고요. 손실 보고 잘라낸다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많은 투자자들께 당부해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내 종목만 보지 말고 제발 시장을 봐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손절을 하실 거면 시장 상승기에서 상승 끄트머리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시장 상승기라는 것은 이 콘텐츠리 중앙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기업, 좋은 기업 상관없이 시장이 안 좋을 땐 2,000개 종목 중에서 한 1,800개가 떨어지게 되고요. 시장이 좋으면요, 2,000개 종목 중에서 1,800개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안 좋은 기업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상장 폐지가 될 만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 지금 같은, 그리고 지금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바닥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바닥일 수도 있는 자리에서 손절하면 시청자님 제일 싸게 파는 사람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버텼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가 아니라 지금은 이 악물고 한 번 더 버텨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버티기가 그럴 수는 힘들면 있어요. 아예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안 보고 있으면은 그냥 버텨져요. 사람이 안 보면, 눈에 안 들어오면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요. 시간 진짜 잘 갑니다. 그래서 예, 버틸 자신이 있어요. 네, 버틸 자신 있으시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추가 예. 매수는 아직까지는 할 만한 그런 기미라든가 포인트를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일단은 네네. 추가 매수를 하면 참 유리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000원대부터 한 2만 원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한다면은 매수가도 많이 예. 떨어질 것 같고 저 자리가 네. 이제 바닥을 잡는다면 잡힐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15,000원부터 2만 원짜리에서 바닥을 아마 한 6개월 정도 잡을 겁니다. 잡게 된다면요. 최소. 예, 예. 6개월 정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그때 다시 한번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 정도 뒤면 지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때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바닥 잡힐 것 같고요. 느리면 한 3개월 이내에 바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6개월이면 충분히 바닥 잡고 남을 시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두고 가능하다면 내년 새해 상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때까지 그냥 그대로 잊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하나솔루션 43,300원에 30% 갖고 있는데요. 수익 중이네요. 오늘 또 빠지네요. 좀 더 올라갈 줄 알고 네. 갖고 있었는데 빠지고 해갖고 여쭤보려고요. 제가 시청자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고 싶은 거예요.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요. 네. 시청자님이 저보다는 인생의 선배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제주도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저기 미국 가는 비행기를 잘못 탔네요. 아직 비행기 출발은 안 했어요. 근데 미국 가는 비행기에 제가 앉고 보니까 어이구야 이거 미국 가는 비행기구나 하면은 그대로 미국 가면 됩니까? 아니면 빨리 나와가지고 제주도 걸로 바깥 타야 될까요? 바깥 타야죠. 아우 인생의 선배님 맞네요. 그죠? 예, 충분히 아셨죠? 그죠? 네네. 하나솔루션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안 올라가면 뭐 하면 될까요? 매도. 예, 올라갈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올라갔으면 매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것을 인생의 선배들이라서 다 아시는 걸요. 항상 주식만 하면 나는 몰라 이렇게 해서 완전 애처럼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랬죠. 뭐. 그게 뭐냐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놓고 제주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내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짜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올라갈 줄 알고 있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안 올라갔으면 안 올라간 대로 어디서 팔지를 정해놓고 그냥 이게 아니네 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간단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올라갈까 내려갈까 자꾸 맞추려 하지 마시고 간단한 그 마음 아니면 나온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뭐요? 5만 한 2천 원까지는 올라갈까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타놓고 그러면 제주도 앞바다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나오면 된다니까 가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아닐 때 46,000원짜리가 이제 빠지면은 저는 밑으로 빠져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안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46,000원짜리가 밀리게 되면 전 바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46,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계속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51,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46,000원짜리를 더 기억해야 돼요. 46,000원짜리가 지지가 돼야 51,000원이 가는 거지. 51,000원 갈까요가 아닙니다. 46,000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인드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전화 끊자마자 10% 정도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3분의 1 정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 게 저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을 봤을 때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뭐 어째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상담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죠. 방금도 하나솔루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팔겠다 마음먹었으면 파는 게 중요한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고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맨날 끌려다니기만 하는 거죠. 기업 전망, 가치, 차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결정한 대로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결정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주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살 거면 사고 아닐 거면 아니고 가져갈 거면 가져가고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말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계속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후회도 미련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결정하는 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어떤 걸 결정하실지 확실하게 결정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재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